그 여주사랑 카드는 이제 그 배석한 기자님이 얘기한 것과 이성 기자님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요. 일단 원칙적으로 이겁니다. 사실 소득불균형에 대한 개선이에요. 농민들이 너무 못 살아요. 솔직한 말씀드리면. 근데 이게 좀 표현이 좀 격해집니다만 현대 사회가 농촌을 수탈하는 국가예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농촌을 어떻게 그 전체 자원을 대기라고 보면 절대값수 100으로 보면 농촌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도시가 빼가고 도시의 쪽으로 빠진 재화들은 또 사실은 기업 쪽으로 어떻게 빠져나가는 이 구조예요. 이렇게 되니까 농촌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농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게 문제의식에 의해서 이제 농민 기본소득을 하고 있다. 여기서 양해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주사랑 카드도 똑같은 건데요. 지역화폐도 이게 처음 하는 일이라서 그것이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충돌도 있고 또 소란한 건 자연스러운 어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이거나 여주사랑 카드 모두 다 처음 시행하는 거라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금방 이제 또 얘기하시는 것처럼 상품권을 왜 카드로 주냐는 얘기는 좀 이게 표현이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상품권을 주게 되면 이게 다른 표현이 없어서 쓰는 이거는 매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할인 매각이죠. 쉽게 말하면 카드 깡 같은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재원이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돈놀이의 수단으로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폐해가 있어서 그 카드만 주는 거죠. 이 카드를 주게 되면 이분들이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어디에서 잘 사용하는지 이걸 또 추적 관리가, 이력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경제의 내부적으로 어디는 혜택을 보고 어디는 혜택을 안 볼 거다라는 이력 관리가 되면서 내부적인 경제 순환 고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뭐 시행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뭐 미세먼지 얘기로 좀 넘어가면 저기 박건희 기자님 죄송한데요. 이 답변이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네?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산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폭풍과 몰아치는데 솔직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애기들을, 우리 애기들이잖아요. 노약자분들을 실내에서 특히 좀 잘 이렇게 폭격을 들맞게 할 거냐. 사실 유일하게 그겁니다. 그래서 뾰족할 수가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 차원에서 공기 정화기 있죠? 그런 걸 어떻게 놔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필터를 어떻게 또 제대로 갈아드리고 또 이제 학교에 실제 이제 그건 학교 차원이지만 학교가 사실은 선생님들이 또 교육청에서는 교육하시는 분이 더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협조해 줄 거냐 뭐 이런 거고요. 더 솔직한 얘기하면 여주의 발생 원인이 몇 개 없어요. 자동차 다녀봐야 얼마나 다니고 뭐 비상문제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제한하긴 해야죠. 근데 그 정도 같습니다.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이에요. 참고로 대통령이 1월 18일인가 울산시 방문해서 이제 수소도시 그 계획에 대해서 세 가지가 이제 본인 기간 동안에 이제 세 가지 드라이브를 거는 중에 세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경제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을 5월 이후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시범 도시 3개를 이제 공모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여주가 더운 걸로 또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로는 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안들은 좀 전반적으로 여주는 특징 인구가 적고, 그래서 어떤 인프라 구성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을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 이 수소 환경으로 아예 좀 전체적으로 좀 바꾸면 또 이 관광 자원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제일 뭐 적으면서도 관광이 할 수 있는 곳이 많고 또 어차피 우리가 그 남한강 때문에 개발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도시 시범 사업에 이것을 강력하게 어필을 한다면은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좀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준비하면은 충분한 시간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건 바로 답변. 제가 잘 모르는 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솔직히 그랬고요. 이 수소에 대한 거 좀 알기는 하는데 좀 더 공부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방금 그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젝트잖아요. 그 프로젝트 계획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획 수립된 거 또 먼저 기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그 양경민 기자님께서는 IT 기업이나 추진 과정인데요. 그 기업 기업의 이름을 지금 공개해도 돼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왜냐면 잘못 공개해버리면 그 기업에 여쭤볼게요. 곧 MOU 맺을 건데 사실은 제가 공개해도 문제는 없는데 IT 기업이 지금 땅을 계약했어요. 계약했고 들어옵니다. 무조건.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친환경 관련된 건 이건 기업이 아니라 협동조합이에요. 정확하게는 이제 한살림 인데 이 규모가 워낙 커나서 거기하고 개념 설계하고 있어요. 개념 설계라는 건 이제 4가지 영역으로 들어오거든요. 하나는 생산, 유통,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교육까지인데 이런 건데 이게 규모가 대략 한 15만 평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추진하면서 지금 까다로운 시장이 저도 이렇게 규제에 묶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겠네요. 실제.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곧 또 만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조금 어려워하는 건 이제 이 친환경 기업이 들어오면 이런 얘기까지는 얘기다. 여주 농민들의 큰 활로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생산, 계획 수매, 그러니까 가격도 아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안정적인 농민들에게 수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여주시 전체가 친환경적인 이미지가 돼서 금방 미세먼지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청정한 도시의 개념을 가질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친환경 기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쪽에서도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쪽도 어디는 뭐 400억을 준다. 유치, 경쟁이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머니게임과 같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인데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데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는 공개될 만한 것이라 이제 한살림. 여주이천 광주한 이게 한살림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건 생산하시는 데고 전체 65만 원 전체로 하는 그쪽이에요. 그래서 한살림 조합이 있고 뭐 수도권이 있고 뭐 기업들 주식회사들이 또 여러 가지 기업군이에요. 전체 군이다. 이거는 더 계획으로 말씀드리면 65만 조합만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이 상품이 터지면 이것이 곧바로 우리 농민들이 원하시거나 또는 기업들을 좀 여주시 자체에 있는 분들을 더 이렇게 공유해드려서 이분들이 제2차, 3차 또 다른 산업화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한다. 큰 그림입니다. 이게 들어오는데 빨리 해야 막 4년, 5년 그렇게 될까요? 계획 단계가 이게 그림이 커나서 그렇게 되고요. 능서의 공공기관은 현재 정확하게는 이제 과기부 산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네, 맞아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어떤 걸 하려면 이제 그 시간박물관을 지금 논의 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방송, 거기가 뭐냐, 시간 있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오셨다시피 시간이 되니까 딱 오셨잖아요. 이 시간에 의해서 뭐까지 하냐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GPS, 그 다음에 뭐 자동차에 있는 시계, 우리 손목시계 이런 것들도 다 그거 시간에 맞춰지게 되고요. 그거는 남북한이 같은 시간에 쓰게 됩니다. 이런 시간 방송국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세종대왕께서 뭐 해시계 물시계를 만드신 것처럼 이미지를 오버랩 시키면서 시간의 도시 여주,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든 세종대왕과 함께하는 과학의 도시 여주, 세계 표준,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간의 표준, 거기 시간을 생산하는 도시 여주, 뭐 이런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까다로운 개념이어서 한국 표준과학연구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 기억에 표준과학연구원과 이것을 지금 협업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능서에 대한 까다로운 건 뭐냐면 그 수도권 이 특별대책지역 일권역이어서 할 게 별로 없어요. 아, 참. 거기서 턱하니 걸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이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단지를 그쪽에 역세권인데 이 개발 동력이 약해요. 그래서 그 개발 동력을 불어넣으려고 했는데 유치가 별로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장 기자님, 네. 요 정도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세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른 이재춘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강천 북면 쓰레기 발전소인데요. 두 개가 다릅니다. 북면은 쉬워요.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는 지금 주민들께 사실 시위 언제죠? 우리? 15일? 그때 이제 시위 예약이죠? 시위. 근데 시위 오시면 그때 이제 또 저희 면담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주민들의 의견이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몇 번은 반대로 일색하니까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정책 결정이 쉬운데 충돌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전체가 100의 에너지인데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 반대하잖아요. 50대 50이면 이거는 에너지가 제로입니다. 그럼 행정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요? 이게 그렇게 돼서 국내에서는 하나를 이제 모아주시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제가 조금 우려하거나 좀 조심스러운 건 서로 충돌하게 된 감정이 있어놔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시장이 잘못 개입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입장에서 누구를 옹호해 주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놔서 그런 갈등은 해결되지만 해결하는 쪽에서 일을 하지만 실제는 서로 이렇게 누구 편에 서지 않는 원만한 그 지역 공동체가 복원되는 또는 훼손되지 않는 이런 측면에서 국내 쓰레기 발전소에 대한 건 접근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강천 거는 여주신문에서 인터뷰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싸움의 과정에서 이해를, 그러니까 대중, 일반 시민들께 그게 이해드리기 까다로운 게 그분들은 무조건 취소 결정을 했다 그러는데 새로운 거 발견된 게 이거예요. 지난번에 저는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행정심판을 걸었잖아요.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만약에 지면, 우리 취소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이제 그 대단한 변호사님 아마 그분들하고 아마 정책 브리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분이 아예 그냥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실 기회를 가질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다. 전혀 다른 별건이라는 걸 해석해냈어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심판도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 기업은요, 제가 있을 때 한 삽도 못 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취소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주민들께서는 왜 약속 안 지키냐 막 이런 말씀하시는 제가 굉장히 취소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취소하면 취소 소송하는데 오히려
저쪽 기업 쪽에서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을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한번 기업하고 만나려고는 해요. 근데 그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범위와 또는 비공개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좀 까다로워서 그런데요. 이런 거 행정심판에 대한 얘기 껌껌이 우리가 걸잖아요. 껌껌이 스톱시 그럼 껌껌이 계속 행정심판만 거기 해요. 수백 건 만들어낼 수 있어요. 현재 설계는 거기까지 왔어요. 이 쉽게 말하면 충돌 설계죠. 그럼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런데 이런 거 계속하고 할 거냐 아니면 대화할래 이런 걸 이제 기업하고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이게 맥커리라고 하는 그 호주 쪽 자본인데 여기가 뒤에 있어놔서 이쪽에서 너네 의도 팍팍 팩하자 이게 그러니까 패를 안 끄고 하면 원 없이 붙어줄게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면 얘기하면 아니 당신들도 사실 제도가 아, 이거 하자고 했는데 산자부에서 하자고 했는데 뭐 내가 뭐가 문제냐 근데 이런 얘기하는 기업의 얘기도 사실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해준 거 아니에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을 옹호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과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이런 요구와 그러니까 주민의 요구와 기업의 요구와 이것을 통합시켜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뭘까가 이제 제가 고민해야 될 거죠. 그런데 기업들은 아니야. 난 너하고 충돌해서 아 이거 뭐 손해배상을 다 받아낼게. 그럼 저는 알았어. 시원스럽게 싸우자. 걱정하지 마. 원 없이 붙어줄게. 이게 제 기본 전체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준설도 적치량에 대한 얘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원이 이렇게 복구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육상 준설 때 판의 문제는 그거 우리 형사고발 들어갔죠. 네? 네. 그래서 형사고발 들어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는 거 확인했어요. 바로 형사.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이익을 취하는 데잖아요. 기업이. 그건 내 인정하는 거. 이익을 취해라. 근데 범법행위 큰 그거는 여주 시민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의법조치 바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복구의 문제 있어놨어요. 그거는 제가 지침을 이렇게 줬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다. 네? 주민들이 원하는 끝까지 해드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이 공시자들은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또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럼 또 2차, 3차 또 서비스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단 좀 주민들의 생각과 공직자들이 이 정도는 됐겠지 하고의 불일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사실 말씀드립니다. 추가 질문 좀. 네네, 바로 그 강천과 국내 네. 그 발주소가 좀 다르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다른 입장이 좀 듣고 싶고 그 느낌이 강천은 반대할 건데 국내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아주 수도 있고 간단한 거예요. 이런 뭐냐면 네. 그 동네는 그 허가권이 우리가 되셨죠? 취소 권한이 우리에 있어요. 쉽다는 거예요. 동네 거. 발주도 사업 허가권이 네. 사업 그거에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주시가. 근데 발전 사업 허가권이 여주시가 있다고요? 예, 그거를 우리가 할 건지 말 건지 결정권이 여주시에 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셨죠? 그러니까 이제 주민 그 민원만 했는데 바로 결정한다. 시장님 그 맥커리 측하고 대화를 해보셨나요? 아 예전에 그러면 그거 국내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맥커리 거 말씀드리고 예전에 찾아왔었어요. 찾아왔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거 검색하면 하여튼 그 동네 주민들이 제가 그 시장 되고 얼마 안 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외국분들하고 그 국내 시장 그 사업자하고 쭉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어요. 자기들은 뭐 하겠는데 사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환경 문제도 없고 그렇다고 뭐 없다. 근데 외국인이 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랬어요. 국제소송 하자는 거냐? 국제소송 하면 뭐는 좀 붙어줄게. 그게 그때 결론이었어요. 네, 왔다 갔어. 이게 그 어떤 협의나 합의를 보자는 차원의 얘기는 아니신가요? 그때는 왜냐면 주민들이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대화할 요인이 있으시네요. 그럼요. 왜냐면 이제 사실 기업들도
사실 행정하고 부닥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기자님 한번 제가 우문인데 맥커리 측에서 저하고 붙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쪽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고요? 그럼 대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겠다. 그래서 주민들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냐면 오셔가지고 이런 거예요. 아, 시장이 왜 안 해주는 거야? 막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오셨는데 저하고 얘기하면 답답하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하고 답답하면 상대 그 M다운이죠. M다운 측은 여기는 답답하면 저쪽은 속 시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쪽은 속 시원할까요? 여쭤본 거예요. 또 상대는 그럼 여기서 답답하고 알 수 없고 그러는데 그 상대는 시원스럽게 알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 많아서 네. 그 강천 SRF 발토소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에 시장님께서 건축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네. 기자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시는 건축 허가 취소는 안 하더라도 안 하고 끈끈이 실제 사업이 진행 안 되도록 막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건축 허가 취소가 목표예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처럼 그 SRF 발전소 있죠? 쓰레기 발전소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목표입니까? 뭡니까? 기자님 생각하시기에. 여기다 목표는 당연히 이걸 못하는 게 맞는데 네. 그거의 방법 중에 하나가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공개 선언을 하셨는데 네. 그거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거는 그대로 그냥 두고 끈끈이 실제로 뭐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약간 그 방법론에서 네.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네네. 그때 더 속마음을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은 너무나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너무 불안해하시고 어떻게 하든 시장이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얘기하시고 그 뜻에 따른 거예요. 취소를 원하시면 취소. 제가 주민들께 딱 한마디 해요. 제가 취소만 해드리면 끝납니까? 그렇게 해도 끝납니다. 소송은 누가 할 겁니까? 이런 거죠. 주민들도 이제 조금씩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답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답이 안 되셨어요? 좀 뭐 이해는 됐습니다. 네, 그거 뭐냐면 취소를 원하십니까? 더 이상 요구하시는 거 없어요? 내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지는 게 뭐예요? 상대의 논리에 말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안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취소하는데 그 변호사님이 조언 주신 거 이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행정심판 뭐 스톱 시키는 거야. 자, 제가 앞으로 지금 기간이 제가 재임 기간이 다음 선거 전혀 상관없이 선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선거까지 3년 이상 남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남자 기자님들 대상으로 군대 3년이라고 하면 3년이 어때요? 시원스럽게 지나갑니까? 지긋지긋합니까? 예? 그럼 상대 생각이 어떻겠어요? 걱정하지 마. 3년은 내가 군대 생활처럼 보내줄게. 이게 제 의도. 대화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딱 제가 그거 다 제가 지금 생각 중인데요. 공개하면서 이제 좀 더 편한 얘기 할게요. 그 공포 영화가 어떤 게 있어요? 뻔히 누가 범인인 줄 알아. 네? 그런데 이상하게 공포스러운 거 있죠. 네? 이런 게 원하면 이렇게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근데 저도 너무 복잡해놔서 잘 보세요. 대점을 갖고 있는 맥커리가 뒤에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산자부는 허가 냈는데 자기들은 해결을 못하니까 발 빼고 있죠. 경기도는 이 대기 환경물 이 공개에 관련된 건데 거기서도 손도 댈 수 없으니까 발 빼고 있죠. 가장 약한 수준의 건축허가 취소만 있는 게 여주시가 갖고 있는 무기예요. 무기가 강력합니까? 안 강력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유도로 보면 상대가 힘을 쓰는 걸 이용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연구해야 되는 게 이제 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변호사님들하고 이 방법에 대해서 아주 고민하고 있다. 속 시원하지 않으시죠? 근데 상당 기간 그러면 건축 허가를 취소하는 건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건축허가 취소다면 그때 내려들 꺼내들 카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작성 중이에요. 축구종합센터에 대한 얘기 그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면 너무 중요한 얘기
알려주셔서 감사한데 홍보계획 우리가 지금 세우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축구종합센터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실은 저희 뭐 신문사에서 특집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도움 좀 주십시오. 그게 저쪽에서도 이렇게 여주시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좀 여러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주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좀 굉장히 강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없는 건 있어요. 돈이 없어요. 제안을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딸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은 우리가 엄청 강력하다. 그러니까 돈을 제외하고는 쏟아부을 수 있는 건 다 쏟아붓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간절히 좀 원하시면 그 힘 받아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시민위원회도 그렇고 인도교도 그렇고 선도 소통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근데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설명드렸고요, 주민들께서 이해하는 걸 저희가 미처 못 맞추는 수준이 망황 벌어지니까 그때 뭐 소란하게 되고요. 그것은 뭐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아무리 해도 소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그것이 뭐 행정이 그 주민들의 뜻에 미처 못 맞추는 것인데, 시민들이 11만 한 1,500명, 11만 한 5천 명 정도. 그래서 11만 5천 가지를 만들어내지 못한 우리 행정의 한계에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인도교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왜 인도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바로 이 자리로 건너가게 하는 게 기본 계획인데요. 여기 기자분들 여기에 다리를 놓으면 어떻습니까? 저쪽에서 여주 톨게이트 IC까지 최단거리. 그렇죠? 이게 최단거리. 그러면 다른 데로 다니는 차들도 여주 IC 최단거리가 이거 쏟아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먼지, 소음. 그 다음에 구도심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주차장. 주차 한 대 만드는데 땅값 빼고 복합 주차장 건설하는데 2,600만 원. 현재. 뒷감당이 안 돼요. 제가 계산해.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 저쪽에서 슬슬 건너오세요. 그럼 배고프잖아요? 여기 식당에서 밥 먹게 돼요. 또 건너가셔서 뭘 하실 수 있고. 근데 자전거가 건너오고, 걸어서 건너오고. 근데 이거는 고려하려고 합니다.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은 놔야 되겠다. 왜냐면 고령화잖아요. 어르신들을 건너드려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 서비스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직 원칙적으로 하게 되지 않는 이거예요. 여주시의 인구 수준과, 즉 5학의 현재 상태와 여주 구도심의 상태를 보면 최적의 다리는 인도교라는 얘기냐,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반 다리를 놓으려면 최소한 1,300억, 최소 1,000억 이상이 한 1,300억 정도인데,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주시비 100%예요. 국가에서 예산 안 들어줍니다. 근데 인도교는 한 200억, 만원에 한 300억 요 정도입니다. 근데 재원은 아직 공표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재원을 마련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1,000억 단위에서는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면 현재 여기 교통량 수준 있죠? 여기 여주대교, 그 다음에 저 세종대교인데, 이쪽 교통량 수준을 보면 여긴 체증이 아니에요. 실제는 이제 신호 체계를 잘하게 되면 원활해집니다. 49층 들어와도 그 연구하면 될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또 내부적인 걸 봐봤더니, 제가 이제 그 시민들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 뭐예요? 출퇴근과 통학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요거에 대해서 자전거로 직원들이만 넘어와도 확 달라져요. 그 다음에 자전거로
저기 그 어디죠? 그 여주역까지만 가게끔 얼마 안 걸려요.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진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가 뭐예요? 대부분 걷고 또 하나는 자전거 타고 이게 제일 좋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은 도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도시를 꿈꾼다. 네? 그게 여주시가 꿈꿀 만한 도시의 모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인도교를 만드는 게 반드시 인도교가 아니에요. 이 인도교를 만들면서 걷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자전거로 근거리 이동수단이죠. 이런 것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도시. 이게 이제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께서는 그거보다는 자동차가 더 좋지 않겠어 이런 말씀하실 수 있고 또 그걸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과 어떻게 이제 이야기할 것이냐가 이제 여주시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저로에게는 여주시장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본 여러 기자님들하고 오늘 간담회를 가졌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아까 좋은 제안을 막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도 서슴없이 해주시면 제가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